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준비 절차 기일을 마쳤습니다. 내달 3일 첫 번째 그리고 5일에는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심리 진행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탄핵 심판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예. 어제 2차 준비 절차 기일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전반적으로 상당히 충돌했다.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둘러싸고 상당히 세게 붙었다, 이런 기자들의 평가가 있던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정도의 충돌은 뭐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앞두고 속에 있는 내심이 조금씩 드러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검승부를 앞두고 양측의 내심이 드러난 하루였다. 야, 이렇게 약간 드라마처럼 표현을 해주시네요. 예. 일단 그 흥미는 생겼어요. 궁금하죠? 예, 이 재판 궁금해졌어요. 예, 이른 아침 호기심을 자극하는 김관영 의원님 얘기 속으로 한번 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요, 모두 1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소위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네. 기금 관계자뿐만 아니라 돈을 출연한 대기업들, 뭐 전경련 등등, 네네. 또 뭐 뇌물죄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또 국민연금, 네. 이런 등등 여러 국가기관들이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들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기관에 예를 들면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됐는지 등등 그런 사실 경위를 쭉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뭐 저희가 볼 때는 사실조회 요청한 것이 수사 기록을 보기 전에 한 것인데, 네. 수사 기록이 도착돼서 수사 기록을 저희가 다 검토하게 되면 네네. 사실조회한 것도 대부분 다 그 수사 기록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지 대통령 측에서 17개 기관에다 사실조회를 요청한 목적은 결국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그런 기관으로 또 받으려고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지 지금 대통령은 아무리 직무가 정리되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여러 국가기관들이 그런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서 혹여라도 압력으로라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사실조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반박이라고 할까요? 저희 대리인이 했어요. 뭐냐면 사실조회는 그야말로 사실관계만 물어봐야 되는데 뭐 그 경위를 물어보면서 의견은 어떠냐, 그런 의견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조회의 당초의 그 취지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재판부에다 요청을 한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사실관계 조회하면서 의견도 묻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시간 끌기를 좀 해보려는 목적, 이런 것은 없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죠. 시간도 끌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각 기관들로부터의 진술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법재판을 좀 끌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측은 어떤 입장이든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아직 표명할 단계는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온 것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 사실조회하는 기관에다가 이거대로 한번 당신 써봐라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 보내는 것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지금 보내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당신들이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 도대체 무엇을 입증하려고 이런 사실조회를 신청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내봐라. 네. 그리고 수사 기록을 읽다 보면 사실조회를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정리해가지고 다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수사 기록 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요청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어떤 건지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먼저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적어서 내라고 했죠. 네, 그렇군요. 네. 어떤 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인데요. 내달 3일, 5일 1, 2차 변론기를 날짜를 그냥 확정을 확 해버렸어요. 굉장히 좀 재판이 오래 가게 될 거다. 이런 그 전망 분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대로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1월 한 달만 하더라도 8번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그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속도를 내서 빨리 이 국정공백을 좀 끝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단히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게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고요. 다만 그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번 변론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아마 이번 7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7번. 네, 7번 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훨씬 더 많은 변론기를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하더라도 한 달에 8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8번 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정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라고 봐서 노 대통령 탄핵이 63일 걸렸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언론들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런 식의 속도라면 그 박한철 소장 퇴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하던데 그건 너무 섣부른 전망일까요? 그런 희망을 얘기하면서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무리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저도 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지만 물리적으로 1월 31일까지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퉈야 될 사실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박한철 소장이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헌재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최대한 서둘러서 해보고 만약에 뭐 끝낼 수 있으면은 끝내보고 만약에 도저히 안 줄 것 같다면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도 이게 끝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한 1월 15일 정도까지는 진행을 해봐야지 뭐 어느 정도 가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근데 1월 달에 지금 27일부터 또 설 연휴가 시작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월 31일 날 하기는 또 만만치 않고 그렇게 되면 25일 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설 연휴가 있는 한 주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1월에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정도는 그래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은 하십니까? 저는 그때까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께서 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소추 사유 중에서 좀 추상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다. 이걸 좀 보완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측에 요구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추상적이라고 봤을까요? 저희가 이 소추 의결서를 국회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 보면 뭐 이 탄핵 사유 중에 대통령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고유 관계자를 통해서 뭐 이런 뭐를 잘못했다, 이런 잘못한 일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청와대 고유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을 좀 특정을 해야지 아, 그 사람이 이음을 뭐 증언을 들을지 네. 아니면 뭐 어디 수사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그걸 입증을 할지 등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불특정하게 나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특정을 해줘라 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다만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만들 당시에는 수사 기록을 저희가 입수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사 기록이 오게 되면 네. 거기 안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사 기록 보고 나서 네. 저희가 재판관께서 요구하신 대로 네. 소추 사유 중에 추상적으로 불특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수사 기록이 반드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게 와야 이른바 필수 증인 범위도 확정하고 구체화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이 검찰 예. 수사 기록은 언제 오는 겁니까? 검찰 수사 기록은 어제 헌법재판소에는 도착을 했고요. 네. 국회 네. 측은 국회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카피하고 있습니다. 복사 중입니까? 네. 아, 헌재에 예. 온 거를 복사해서 지금 그럼 오늘 중에는 다 받아서 검토를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이 사건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은데요. 일단 국회 예. 측에서 한 25분 정도 증인 신청한 거. 28명, 아, 28명. 28명을 저희가 증인 신청했고 네. 그 중에 3명에 네. 대해서는 그 안종범, 최순실, 정우성 네. 이 3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이제 받아들였죠. 증인을 확정을 한 거죠. 네. 재판소에서. 그 외에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증인 신청을 해놨지만 네. 수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술한 진술 기록이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진술 기록이.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진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동의한다 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겠죠. 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 나는 네. 뭐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군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현재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좀 출석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반대로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무슨 소리냐, 출석 없어도 된다. 예. 뭐 이런 지금 맞대결 국면인데요. 왜 박 예, 대통령이 꼭 이 헌법재판소 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박 대통령 저희가 이 얘기를 맨 처음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측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네.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막연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탄핵소추하면 되냐.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하냐. 맞아요.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드릴 테니 네.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아, 오히려 대통령에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이었네요. 예, 기회도 드리고 네. 또 재판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부도 어쨌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내가 뭐가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고려해달라. 네. 뭐 소위 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최후 진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등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을 직접 그 재판 심판장에 불러서 네. 그 본인을 신문하는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재판부가. 네.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대리 측은 뭐 굳이 그런 절차 없어도 네.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럼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네.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 신문 다 해보고 네.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네.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부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검에 대통령이 불려가서 수사를 했다. 네. 라고 하면 대통령의 그 진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진술 기록을 헌법재판소에다 내게 되면 네. 특검에서 물어봐가지고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신문을 안 해도 되는데 네. 만약에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특검에서 대통령 신문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네. 불가피하게 저는 탄핵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네.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발언, 진술의 기회. 그리고 왜냐하면 답변서에서 뭐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3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안 나가셨잖아요. 근데 아니,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니 본인은 대통령은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또 이제 그 소추위원들이 나오시라 했더니 뭘 또 나가냐.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 요 대목이 어쩌면 좀 이게 한편에 그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엊그제 이제 국정조사 현장 방문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보였고 여느 때와 달리 일정이 없었으며 관저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이므로 뭐 이런 주장을 네.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정 전 비서관 말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 헌법재판소는 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요 당일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네. 어제 피청구인 측은 밝히지 않았어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밝히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들이 밝히라고 했는데 2년간 못 밝혔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 본인이 밝힐 수 있었으면 벌써 밝혔죠. 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황을 그대로 예. 솔직하게 얘기하게 될 경우에 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거죠. 뭐 그동안 2년간 이거를 밝히라고 얼마나 많은 언론과 국회와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이 원했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궁금한 거예요. 네. 재판부도 네, 헌재도 예. 헌재도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7시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받은 거, 그다음에 보고 지시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아마 할 겁니다. 대통령이 뭐 유선 보고 받았다 뭐 이런 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보고서 올라오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뭐를 하든지 간에 보고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고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중간에 뭐 전화 통화했다, 누구랑 전화 통화했다. 뭐 그런 거야 관저에 있건 사저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전화는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잠깐 뭐 지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명쾌하게 대통령이 밝히기는 참 곤란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곤란한 무슨 사정이 있다. 밝힐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말 못할 지금 정우성 비서관도 네. 예를 들면 그날 일정이 없었는데 그러면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을 경우에 네. 뭐 좀 곤란한 입장 곤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말 못할 뭔가의 사연이 있다. 사생활.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관저에 원래는 집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평일이에요, 있지 평일. 않고 예. 관저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뭐 좀 일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워낙 관저에 자주 있으니까 네.
뭐 관제에 있으면서도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관제에 있으면 일을 아예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본인 이 캐릭터상 네. 뭐 저희가 100%를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날은 관제에서 뭘 했고 누구랑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맞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피청구인 측의 주장입니다. 법정에 출석을 안 하는 대신에 세월호 7시간 명쾌하게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아니,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7시간을 청와대 측에서는 명쾌하게 밝혔다라고 얘기하면서 낼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밝혔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뭐 그쪽에서 뭐를 낼지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이른바 그 보고 기록 예. 같은 거를 내놓은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밝힐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밝힐 수 없으므로. 예. 뭐 그런 건가요? 뭐 좀 기대해 보죠, 뭐. 네. 요건 언제까지 밝히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일은 언제까지예요? 뭐 다음 기일이 지금 30일 날 오후 2시니까요. 제 네. 3차 변론 준비 기일이 네.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소한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 주 금요일 30일에는 예, 뭔가 예. 나와야 된다. 예. 요 비슷한 게 나오면 또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튿날 바로 또 그러니까 촛불 집회인데. 그게 이제 어떻든지 간에 뭐 재판부에 제출이 되면 네. 이제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 또 공개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 보는 수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최순실 씨의 경우에 어느 것 하나 인정하는 게 없고 심지어 그의 딸인 정유라 씨의 그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AI가 창궐해가지고 지금 뭐 5천만 마리를 묻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현실이고요. 경제 문제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나마 이제 국회라도 선출된 권력 중에는 지금 유일하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좀 1, 2월 쉬지 말고 개혁 과제들에 네.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의원님 좀 그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1, 2월 국회 네. 그리고 또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국민들께 꼭 네.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올 한 해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정치권이 촛불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 또 열망, 또 구체제에 대한 개혁의 열망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서 정치권이 이런 것을 모아내서 결국은 개혁 입법으로 또 헌법 개정으로 잘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어쨌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완수를 하고 또 대통령 선거까지도 잘 마무리를 해서 촛불 민심이 제대로 결실맺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